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감추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천만인의 고민 탈모. 최근에는 중년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 환자도 늘고 있으며 여성 탈모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보존될 수 있지만 치료를 미룰 경우 영구 탈모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탈모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세상에서 가장 붙잡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흐르는 시간? 네? 아니면 떠난 연인의 마음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바로 빠지는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탈모 예방 샴푸며 마사지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빠지는 머리카락을 붙잡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탈모는 주로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엔 20, 30대 젊은 층도 그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모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도 많고 또 한 번 시작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피부과 김상석 교수 모시고 탈모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교수님, 그 의학 잡지나 논문을 보면은 탈모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네, 전세적으로 탈모 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 정도, 그리고 동양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 정도가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0세 이상 남성 인구 중에 탈모 환자가 67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0만 명 정도의 탈모 인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탈모로 진단받은 그런 환자 수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약 17%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탈모 환자는 꾸준하게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탈모를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5명 중에 1명은 경험을 그렇죠. 꽤 했다는 많네요. 얘기잖아요. 네. 정말 상당한 수네요. 또 교수님, 근데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다 탈모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탈모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모발에는 주기가 있어서 모발이 자라는 생장기 그리고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면서 모발이 자연적으로 빠지고 또 새롭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누구나 하루에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탈모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머리가 빠지는 그런 경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머리가 하루에 50개에서 60개 정도 이상 머리가 빠질 때는 탈모를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탈모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3일 동안 빠지는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세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서 머리맡에 빠져있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 다 모아서 그 개수를 세어보셔서 150개 이상이 넘어가면 탈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개면 3일에 150개니까 하루에 50개 이상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정상적으로는 100개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은 50개라고 얘기를 하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모을 수 있는 머리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는 머리들은 사실 그렇죠. 알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3일 동안 전부 모아서 세어보신 머리카락 개수가 150개가 넘어가면 탈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모발에도 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생명력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 네. 부탁드릴까요? 모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장기 그리고 퇴행기, 휴지기라는 이러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생장기는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에서 6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갖게 되고 전체 두피 모발의 약 90% 정도가 생장기 모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행기는 모발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생장이 멈춰져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3주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기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는데 휴지기를 거치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두피에서 약 10% 정도의 머리가 휴지기 모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휴지기를 지난 다음부터 다시 이제 모발은 성장기로 다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이런 주기가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사람은 일생 동안에 이런 모발 주기를 약 10회에서 30회 정도 이렇게 갖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발 주기가 돌아가면서 건강한 모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또 탈모면 다 같은 탈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탈모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탈모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탈모의 범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탈모가 되는 그런 미만 탈모와 그리고 국소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그런 국소 탈모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탈모가 생긴 이후에 흉터가 남느냐 아니면 흉터 없이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은 탈모 그리고 비반은 탈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탈모증은 가장 대표적인 비반은 탈모에 속하는 그런 탈모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 탈모도 상당히 흔한데요. 네. 전체 인구의 약 0.2% 정도에서 원형 탈모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의 1.7% 정도에서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원형 탈모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또 교수님 흔히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또 있다면 또 성별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유전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탈모는 유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또 과도한 정신적, 유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이라든가 또 두피의 혈류 장애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라든가 또 출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약 중에는 항응고제라든가 고혈압약 그리고 경구 피임약 같은 것들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됩니다. 네,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머리를 짧게 깎는 분들도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탈모로 볼 수 있는지 또 예후는 어떤지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머리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를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100일 정도 지나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고 난 다음에 보통은 2달에서 한 4달 정도 후에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휴지기 탈모증은 가역적인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 자극이 없어지고 나면 대부분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경과를 보입니다. 네, 출산 후에 겪게 되는 네. 이 탈모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들이 탈모를 부추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탈모를 부르는 생활 속 습관들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연일 계속되던 야근에서 벗어나 모처럼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슬지 씨. 남편이 애기도 다 데리고 나가고 이게 얼마만의 여유야? 에이씨, 재미가 하나도 안 하네. 이게 간만에 얻은 황금 같은 자유를 이렇게 하찮게 보내다니요. 혹시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 여보세요? 영화? 콜? 금방 준비하고 나갈게. 그렇게 방바닥을 긁더니만 드디어 약속이 생긴 모양.
개운해. 보는 사람도 개운합니다, 그려. 씻고 나오니 인물이 더 훤하네요. 아니, 무슨 여자가 머리를 저리 험하게 말린대? 아이고, 그렇게 마구 문지르다가 머리카락 다 뽑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머리카락을 말릴 때 수건으로 털거나 비벼서 말린다. 그새 준비를 마친 모양. 의상 좋고 메이크업 좋고 아주 빛이 나네, 빛이 나. 머리는 어쩌지? 욕심이 과한 것도 죄라고 했거늘 예쁘기만 한데 왜 저럴까요? 참 약속 시간 늦겠어요. 그래, 웃자 웃고. 고무줄 어딨지? 에헤이, 자연스레 머리를 푼 게 더 이쁜데 그냥 좀 나가시지. 결국 묶어버리셨구만. 역시 머리는 깔끔하게 묶는 게 최고야. 치렁치렁한 건 딱 질색이라니까. 드디어 준비를 마친 슬지 씨, 외출 한번 힘드네요. 왜 또 뭐? 아, 머리가 너무 헐렁하게 묶였어. 꽉 조여야지 개운한데. 아, 다시 묶어야겠다. 머리를 잡아당겨 세게 묶는다. 아, 마트에서 살다 와? 전화는 또 왜 안 받아? 뭘 또 그렇게 많이 샀어? 우리 이번 달도 생활비 펑크나겠다. 또 잔소리. 그럴 줄 알고 세일 상품만 담았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사온 거 아니고 딱 보니까 견적 나오는구만 뭐. 라면. 이건 우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샴푸. 헐, 머리 못 감아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나? 무슨 샴푸만 이렇게 몽땅 집어왔어.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하나도 없고 죄다 샴푸. 자기가 무슨 샴푸의 요정이야? 아니, 샴푸만 있으면 다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린스랑 트리트먼트 써봤자 시간만 더 들고, 그리고 헹구느라 물감만 더 들잖아. 그냥 샴푸만 써. 머리를 감을 때 오직 샴푸만 사용한다.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비비거나 털어 말리고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묶으며 머리를 감을 땐 오직 샴푸만 사용하는 생활 습관들. 과연 괜찮을까? 탈모를 부르는 생활 속 습관들 잘 봤습니다. 교수님, 저도 머리를 감고 나서는 이제 수건으로 문지르거나 털뚝 털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젖은 머리를 말리실 때는 사실 자연 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수건으로 이렇게 심하게 문지르거나 털어서 말리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머리카락이 좀 더 손상을 받게 쉽게 되고 또 머리카락이 또 뽑히거나 이렇게 또 끊어지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연 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헤어드라이어기를 쓰시는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보다는 시원한 바람으로 완전하게 말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탈모를 의심해봐야 될까요? 네. 아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성형 탈모는 이제 대머리라고 부르는 경우죠. 그리고 남성형 탈모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성형 호르몬 중에서도 DHT라고 하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성형 탈모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점차 이마선이 넓어지고 이마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두정부에 있는 머리가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M자형 탈모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M자형 탈모를 보이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마선이 후퇴가 되는 C자형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더 진행이 돼서 심해지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가운데 머리가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U자형 탈모를 보이시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면에 있어서 남성형 탈모와 다른 점이 이 앞머리가 빠지지 않고 이마선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정부 머리가 많이 빠지면서 특히 느껴지시는 거는 이렇게 가르마를 타봤을 때 가르마가 점점 넓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가르마가 넓어지면서 점차 머리숱이 가늘어지고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꼭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머리가 빠져서 보이는 그런 양상이 특징적인 임상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다른 양상이 있군요. 네. 그 교수님, 저는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에서 이제 비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비듬이 나중에 쌓이면 뭐 탈모하고 연관이 된다. 비듬과 탈모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비듬하고 탈모는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꼭 비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탈모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피 건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건성 비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모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비듬이 있을 때 가장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지루피부염이라고 하는 만성적인 습진인데요. 지루피부염은 비듬과 함께 두피의 가려움증이라든가 또 뾰루지 같은 그런 모낭의 염증을 유발을 시킵니다. 근데 이러한 모낭의 염증이 심해지거나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모낭의 염증으로 인해서 모낭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탈모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형 탈모도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특정 부위 머리카락만 빠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원형 탈모는 아직 정확하게 왜 일어나는지 병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기의 머리카락인데 내 면역 체계에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남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면역 세포들이 머리카락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이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왜 그 부분만 머리가 네. 빠지냐, 그것도 지금 아까 자가 면역 질환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머리가 빠지는 그런 특정 부위에 이제 유전인자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강하게 그쪽에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부위만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탈모야말로 조기 치료가 정말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남녀 모두의 고민인 탈모는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천만인의 고민 탈모.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들도 쏟아져 나오는 상황. 과연 머리카락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얼굴의 완성은 머리인데 배 나온 분들보다 머리 외모도 요즘 스펙인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탈모 때문에 취직이 안 돼서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한 번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되는 탈모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모습은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사죠. 하지만 날로 적어지는 머리숱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마저 잃어간다면 참 속상할 텐데요. 탈모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원장님, 탈모는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 탈모는 우리가 집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모발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빗거나 머리를 감을 때 평소보다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고, 병원에 오셔서 그런 탈모 상태를 체크하는 모발 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발 검사기를 통해서 모발의 굵기, 성장 속도, 길이, 그리고 두피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탈모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탈모의 종류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두피 정밀 검사 전 환자의 생활 습관,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두피의 상태를 확인해 원인을 분석한다. 먼저 두피와 탈모의 유형을 측정하고 모발의 밀집도를 살펴본다. 1에서 2cm 범위 내 모발수가 24개에서 30개 정도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 모발이 그렇게 굵진 않고 정상적으로 정상 모발의 굵기는 약 1mm 미만으로 굵기가 가늘어지면 탈모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유형도 머리카락에 빠지는 속도도 제각각인 탈모.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환자 개인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계획한다. 저도 평소에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모발 관리가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평소 탈모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관리와 치료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탈모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가장 먼저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되겠고, 실제 치료 기간은 좀 길게 갑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치료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두피 케어, 흔히 말하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들 하는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을 해주어서 두피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 노폐물로 막힌 모공을 청소한다. 피부 세포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영양 성분의 침투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손상된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앰플 시술. 모낭을 자극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두피 심부에 온열을 발생시키는 레이저 초음파 치료는 두피 순환을 촉진시키고 영양 공급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머리카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해 모발 이식을 선호하지만 모발 이식 후 탈모가 재발하거나 후유증은 없을까? 모발 이식 수술은 요즘에 이제 흔히들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젊은 나이에 탈모가 일찍 진행이 되었다 해가지고 일찍 지나치게 이런 시기에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부위에 탈모가 진행이 와가지고 수술을 한 것이 오히려 더 보기 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꾸준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받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이 가능한 경우 후두부에서 이식 가능한 모발을 떼어낸다. 모근을 하나하나 분리해 심어야 할 부위에 심어준다. 이식한 모발이 조직에 잘 붙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 결국 모발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생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후에 한 9개월 정도까지는 정기적으로 두피에다 주사를 놔서 영양 성분을 주사를 해서 잘 생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모발들이 탈모로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해서 이식한 모발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발들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자신감과 내적인 자신감을 저하시키기에 인생의 걸림돌이라 불리는 탈모. 풍성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되찾는 방법은 적극적인 치료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탈모의 진단법과 치료법 잘 봤습니다. 어떤 분은 약물을 복용 후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모든 질병의 치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탈모 역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제대로 된 그런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모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바르는 약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1997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피나스테리드 제제를 10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그 사용 효과를 정리한 그런 논문이 2011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환자들 중에서 86%에서 이제 새로운 모발이 나고 또는 이제 탈모가 진행이 멎고 머리가 굵어지는 등 탈모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요. 특별하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는 14% 정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탈모 치료제를 복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사실 머리가 더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중지를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약물의 농도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약물 복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 탈모 증가 속도도 예전으로 마찬가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머리가 예전처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유지되던 머리들도 이제 조금씩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좀 머리카락이 굵어졌던 그런 부분도 다시 가늘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발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좀 약물 복용하기 전보다 더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안 빠지던 머리까지 약물을 중단하면서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탈모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잘 유지를 하면서 복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치료약에 의해서 더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한 올 한 올 모든 거 다 소중할 텐데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게 된 모발은 평생 자기 머리처럼 유지가 됩니까? 네, 이렇게 모발 이식은 빠지지 않는 그런 뒤통수에 있는 머리카락을 탈모가 된 부위에 적절하게 옮겨 심어서 재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치된 그 후두부에 있는 머리는 위치가 바뀌더라도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네, 교수님, 이게 탈모가 아닌 분들은 이것이 뭐 탈모증이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치료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참 무시하는 사람들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치료를 꼭 해야 된다는 사례, 또 어떤 치료에서 좋아진 경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탈모로 인해서 환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보면 진료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탈모 환자들의 경향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 20, 30대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 탈모가 오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상당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케이스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는 중년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따님 결혼식 준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머리가 빠지셨어요. 원형 탈모가 오셨는데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또 이거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데 따님 결혼식 전까지 어떻게 좀 꼭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검사를 해봤더니 아연 성분이 부족해져 있었습니다. 아연은 이제 모발의 성장이나 유지에 중요한 그런 인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연 보충과 함께 그 탈모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드렸던 그런 경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전반에 걸쳐서 다 탈모가 와 있는 전두 탈모증 환자입니다. 이러한 전두 탈모증 환자는 머리가 두피 전반에 걸쳐서 다 빠지는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썹도 같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위가 넓고 전반적으로 탈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역 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위가 넓게 탈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고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 사례를 보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같은 현실에 젊은 탈모 환자의 경우 연애와 결혼,
취업 등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가 내면의 고민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걱정에 머리 감는 날을 미루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모공을 막아 모발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샴푸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를 줄이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샴푸법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 물을 먼저 묻히셨나요? 물을 묻히기 전 잠자는 동안 엉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볍게 빗질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모발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 샴푸를 하시면 되는데요. 잠깐! 샴푸를 모발에 직접 묻히시면 안 돼요. 샴푸를 동전 크기만큼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 거품을 낸 샴푸를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바른 후 정수리부터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날카로운 손톱이 아닌 손끝을 이용해 골고루 샴푸를 해주세요. 머리카락을 헹굴 땐 거품이 씻긴 정도로 대충 닦아내시면 안 돼요. 계면 활성제가 남아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궈주세요. 수건으로 모발을 닦을 때는 문지르거나 털어내지 마시고 탁탁 두들겨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샴푸 후 모발을 말려주셔야 하는데요. 두피부터 찬바람을 이용해 말려주세요. 올바른 샴푸법, 생활 속 실천으로 탈모를 예방해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봤습니다. 교수님, 주변에 보면 머리를 보호한다고 자외선, 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모자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발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자외선이나 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노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쓰게 되면 자외선이라든가 또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는 것이 모자를 쓰시지 않는 것보다는 더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무 모자를 오래 쓰고 계시는 경우에는 땀이 좀 찬다거나 또 이런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피가 자극이 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더라도 잠깐씩 환기를 시키셔서 땀을 식히시고 이렇게 모자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건 좋지만 틈틈이 모자를 벗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머릿결을 보호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브러쉬로 머리를 자주 빗어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사실 올바르게 빗질을 하는 것은 모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빗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먼지나 비듬을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피지선에서 만들어내는 유분을 이렇게 모발 끝까지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두피의 혈액순환도 좋게 개선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빗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빗질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빗을 선택할 때는 이제 빗살의 끝이 둥글고 그리고 쿠션감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빗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만 또 너무 이런 빗질이 좋다, 마사지가 좋다 이런 생각에 빗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두피를 심하게 두드리신다거나 또 너무 세게 빗질을 하시게 되면 사실 두피가 그런 그 충격에 의한 보호작용으로 두꺼워지면서 가려움증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그리고 쿠션감 있는 빗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빗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우나에 가면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빗으로 머리를 톡톡 두드리곤 하시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네요.
두피에 적당한 자극이 가해지도록 부드럽게 마사지 정도만 해주시는 것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탈모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탈모약을 복용하면 불임이 온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만약 불임을 유발한다고 한다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치료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먹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와 불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은 남편이 이러한 그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아내분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 임신 중일 때 과연 남편분이 이 약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정액을 통해서 이러한 그 남성형 치료 탈모제 성분이 전달되는 양은 아주 미미하고 사실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임신이라든가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남편분이 굳이 약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내분이 임신을 하고 있을 경우에 절대로 이러한 그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복용을 하거나 또 이렇게 부서져 있는 가루라든가 조각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이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가 복용을 하거나 만졌을 경우에는 그 치료제 성분이 체내로 흡수가 되어서 임신하고 있는 그런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임신하고 있는 그 남자 태아에서 여성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그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시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네, 임신 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신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제가 머리를 자주 감는 편인데 머리가 많이 빠져요. 자주 감는 거랑 탈모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는 저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질문인데요. 오히려 머리를 너무 안 감으면 유분이 쌓여서 또 탈모에 더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머리를 감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진다 그래서 머리를 안 감으시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머리를 감을 때 빠져 나가는 머리카락은 머리를 감지 않아도 어차피 떨어져 나갈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셔서 오히려 머리를 안 감으시게 되면 이제 두피에 노폐물이라든가 아니면 비듬이라든가 또 유분 같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두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염증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으시는 게 좋겠고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으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머리를 감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는 것이 적당하고 또 머리를 감을 때는 비누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그 마트에 가보면 말입니다. 탈모 방지 샴푸, 린스 등의 그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탈모 방지 제품들이 탈모 예방이 좀 됩니까? 네,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또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샴푸라든가 여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샴푸의 성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한약재라든가 이제 각종 허브 또 식물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대부분의 일반 샴푸에 비해서는 좀 더 두피에 자극을 적게 주고 또 순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샴푸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머리를 감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얼마나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적당한 운동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거는 전자파의 영향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두피를 건조하게 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나 펌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그리고 염색이라든가 심한 스타일링 같은 것들은 두피와 모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풍성한 머릿결을 위해서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스틴 같은 아미노산이라든가 비타민 B, D, E, 그리고 아연이나 구리, 철분 같은 그런 성분들이 실제 모발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분이 부족할 때 탈모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이런 야채를 적절하게 섭취를 해서 구리라든가 아연 같은 성분이 부족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고지방 식이는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방 식이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각종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가제라든가 또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검은 콩이라든가 검은 깨라든가 이렇게 머리색과 비슷한 블랙푸드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발모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콩 같은 단백질은 두피 건강 또 모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그 검은 깨라든가 검은 콩 같은 블랙푸드가 탈모를 예방한다던가 또 발모에 도움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니까요. 오늘부터 저부터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피부과 전문의 김상석 교수와 함께 탈모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탈모 환자들은 본인이 탈모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 제대로 된 탈모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구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옛말에 병은 소문낼수록 빨리 치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숨기시지 마시고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서 외면과 내면의 자신감 되찾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